안녕하세요. 최은현입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는 돈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 농지연금을 설명을 드리면서 토지 투자 또는 토지 경매를 활용해서 자기 자본 없이도 농지를 보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기 일반 직장 서민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자주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고자 합니다. 어, 일단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 농지를 감정가의 반값 이하로 매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토지 경매를 이용을 해야 되고, 토지 경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에서 이제 경매할 때 문제가 되는 뭐 임차인에 대한 명도 문제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권리상의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농지 매입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반값 이하로 나오고 있는 물건이 맞느냐 하면은 뭐 저와 많이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반값 이하로 나온 농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를 잘 분석하고 해가면 자기의 농지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반값 이하로 매입을 하고 그러면은 그때의 낙찰가의 80%는 그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그래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필요한 자기 자본은 20% 낙찰가의 2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억에 2억의 감정가를 가진 농지인데 50% 떨어져서 1억으로 최저가가 나왔고 그 중에서 8천만 원은 대출이 가능하고 2천만 원으로 그 농지를 매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천만 원도 사실은 뭐 작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자금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추가 대출을 통해서 이런 자기 자본을 0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장기 보유하면서 이 들게 되는 이자 비용까지도 그 추가 대출을 통해서 상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추가 담보 대출을 통해서 보유 시에 이자 부담을 없앨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감정가 2억에 대해서 만약에 1억 50% 떨어진 1억으로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2천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이 물건의 농지의 가격에 문제가 없다면 정상 감정가,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 70%, 그러니까 1.4억에 대해서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억으로 1.4억의 대출이 나오고 이 대출 금액으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1억의 낙찰 자금 그 대출 포함해서 그 경락잔금 대출 포함해서 1억의 낙찰 자금을 전부 다 상환하고 그리고도 4천의 추가 대출이 나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천을 통해서 내가 이제 보유를 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자 비용을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유 기간 동안에 이 농지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그러니까 한 4에서 6% 정도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농지의 가격도 복리 효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농지의 가격 상승에 따른 담보 가치 역시도 증가하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로 자기 자본 없이 장기로 보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본 없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는 이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첫 번째는 반값 이하로 농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 이럴 때 우리가 토지 경매를 꼭 활용을 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농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가 있어야 되는 자산이어야 되는데, 농지가 바로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농지의 경매를 통해서는 자기 자본 없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설명드리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왼쪽 그림은 이 아파트 시간에 따른 아파트 가격과 농지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아파트 가격은 일정 시간 정체하다가 최근 들에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농지 가격은 거의 꾸준하게 쭉 오릅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서만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거의 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오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런 농지를 보유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우리가 항상 오르고 매년 물가는 오른다라는 거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토지 가격의 상승률은 항상 1에서 2% 정도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작년과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지점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항상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1, 2%는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토지 가격 역시도 안정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봐도 무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 자산 가치의 증가하고 이자의 증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산은 처음에는 내가 1억이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연 4%의 상승률로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보면은, 자산은 복리로 증가하기 때문에 매우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자는 연 4% 똑같이 연 4%의 그 금리로 오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자는 단리로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직선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자산 가치에서 이자를 뺀 게 나한테 어떻게 보면 순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순수익이 보면은 이것도 복리처럼 늘어납니다. 복리처럼 계속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산 가치에서 이자를 뺀 금액이 처음에는 9천만 원이었다가 한 20년에는 1억 7천, 그 다음 30년에는 2.9억이 되는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서도 그 이자 부담을 없앨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농지를 사야만 앞으로 우리가 농지연금을 활용하든 아니면 그 일반 직장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경남 창원시 소사동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예를 들면 이 법원 감정가가 6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정가가 6억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가는 일반 감정가의 10% 정도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법원 감정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41% 수준까지, 그러니까 60%가 떨어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한 5천 정도로 최저가로 나와 있고, 만약에 이 가격에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낙찰가의 80%는 대출이 가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억 9천 정도는 가능하고, 그러면은 내가 초반에 자기 자본은 4,900만 원 정도가 들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4,900만 원은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들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이 나오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은행 감정을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현황 도로가 있고 문제가 없는, 아무런 권리상의 문제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경락이 있는 어떤 특정 시점을 제외하고 소유권 이후 약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감정가의 70%는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LTV 70%라고 했을 때 70%가 가능한데, 그러면 이 대출은
원래 감정가 6억에 대해서 70%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 2천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면 이 대출 만약에 다 받는다고 했을 때, 물론 다 받을 필요는 없겠죠. 다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대출을 통해서 내가 낙찰을 받은 2억 4,800을 다 상환을 하고, 그리고도 나에게 1억 5천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주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대출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자기 자본 없이 농지를 보유하고 싶을 때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1억 5천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연 이자를 내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 4억 2천에 대해서 연 이자를 6% 이자율로 고려를 했을 때 2,5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1억 5천이라는 돈은 2,500의 17배가 되기 때문에 그 17년 동안 아무런 자기 자본의 부담 없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년 이후에 이 감정가는 어떤 변화를 보일까요? 보게 되면은 약 15년 후에 연 4%로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6억의 농지는 15년 후에 1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3억 정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순수익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고, 거의 무한대로 이 농지를 보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정가에서 대출액을 빼고 이자액을 뺀 순수익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 이 매입하는 순간의 순수익은 3억 4천이고 5년 후 보유할 때는 4억 천, 10년 보유할 때는 6억 9천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돈이 없는 일반 서민 직장인도 이런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소유해야만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농지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복리 효과를 꼭 우리가 겪어야만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자본 없이 농지를 매입하고 보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